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인간은 잡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책에는 제가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보면 닥치는 대로 먹고 있는 거죠. 고기, 채소, 과일, 각종 가공식품까지.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병에 좀 노출되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닥치는 대로 잡식으로 먹고 있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잡식으로 먹던 식단에서 동물처럼 육식 식품을 먹는 식단으로 바꿨을 때 제가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했고, 그래서 아까 이게 남편이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저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 제가 이 육식 식단을 하면서 프라이스 박사님이 그 기록에 남기신 얘기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고,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고 이 육식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책에 제가 실었는데요. 프라이스 박사는 치과 의사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잇몸 질환이나 충치 같은 것이 그다음에 단순히 치과 질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몸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10년 동안 원시 집단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영양가 태행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정말 흥미롭거든요. 그 중에 참 제가 요즘 하고 비교해서 많이 놀랬던 부분이 임신과 출산 부분이었는데요. 에스키모 여성 중에 한 분은 26명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밤에 아기를 낳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 남편을 깨우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출산을 하고 아침에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새로 태어난 아기를 소개시켜 줬다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제왕절개라든지 난산 또는 임신이 안 돼서 의료의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지금 실정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빨을 칫솔이나 치약, 이빨 닦는 행위 이런 거 전혀 없이 평생을 보냈는데도 충치율이 거의 0에서 0.몇 %의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원시 집단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집단 중에 환경이 목축이라든지 수렵 채집을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어쩔 수 없이 농경을 택해서 그 식단을 유지하고 있던 원시 집단조차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곤충이라든지 작은 동물성 식품을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월등히 다른 식단을 하던 다른 부족보다 그 체력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떨어져서 충치율도 10몇 %에서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략이 모자라고 체력이 딸리고 하니까 다른 부족에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신기하고 재밌었던 얘기들이 많죠. 네. 프라이스 박사는 치과 의사지만 이제 그런 그 부정교합이나 치아의 상태가 그 인간의 어떤 면역력 또 그 사람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놀랍게도 뭐 예를 들면 스위스 레첸탈 계곡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냥 그 사람들은 고기도 많이 먹지 못하지만 주로 이제 유지방, 우유,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발효로 된 통밀빵 이 정도로 아주 간소하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전국적으로 결핵이 돌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도 한 명도 걸리지 않고, 또 그 교황청의 근위대에 아주 많은 그 주민들을 배출했다고 해요. 굉장히 탁월한 신체 능력과 체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마사이족들은 그 영양의 한 60%가 지방에서 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우유, 이게 그냥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마사이족도 유명하게 잘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사냥하고 걸어다니고 또 생각외로 굉장히 키가 커요. 180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거기다 미국 인디안 원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동물의 지방에서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는데요.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한대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2m가 넘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뭐 아까 마사이족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식으로 엄청난 지방을 먹지만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어요.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이런 동물성 그 식단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이런 원시 집단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알아요. 근데 지방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원시 집단 상당 부분의 영양소를 지방에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토끼 기아라는 게 있어요. 뭐 인디안 원주민들 같은 경우도 특정 계절이 되면 다른 동물이 잘 안 잡히나 봐요. 그럼 이제 토끼만 잡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토끼들은 몸에 지방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지방이 모자라죠. 그러면 토끼 기아를 겪게 되는데 이 토끼 기아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사망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단백질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또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것들 우리가 토끼 기아 사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을 회복하고 만성염증까지 다 회복하고 이런 얘기들을 저의 외모가 이제 동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저분 육식식단 하잖아요 하고 사람들한테 전해졌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식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저와 가장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장 문제라든지 질염이라든지 만성염증을 겪었던 분들이 제가 하는 식단을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르게 하셨을 때 정말 저처럼 한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런 증상들을 다 없애고 회복한 경우들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장 문제라든지 질염 문제라든지 이게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제가 해고를 했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한테 코칭을 해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분 중에 난치병 있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 병원에서도 이렇게 고치기 힘든 질환, 아토피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니까 되게 놀라웠었는데 특히나 어떤 여성분은 20대부터 40대가 될 때까지 하루에 잠을 방광이 예민해가지고 3번씩 막 깨다 보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병원을 다녀서 그때 처방받은 그걸로 뭐 또 소변을 그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잘 되지도 않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예민성 방광 증후군이라는 그 진단을 얻고 검사를 앞두고 있었대요. 그런 예민한 방광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이 식단을 시도하면서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잠을 푹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식단을 하시고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이 식단 미쳤다라고 이런 말씀을 막 해주셔서 너무 기뻤거든요. 저도 같이 많이 기뻤었는데 그런 사례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이런 거 다 좀 없어진 경우가 많았고 스트레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채식 위주의 골고루 먹으라는 기존의 의학 상식에 기반한 식단을 계속 유지해 오셨지만 호전이 없어서 고생하시던 분이 되게 망설이시다가 이 식단을 하셨는데 그 통증과 붓기 같은 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너무 놀라신 거죠.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도 제가 갑상선 저하증은 요 식단을 하고 나면 많이 호전되는 사례를 많이 봤지만 그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식단을 열량이 많거나 고영양 식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질병 특성상. 근데 그래서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근데 호전이 없으니까 이 식단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셨는데 또 호전이 있었던 거죠.
더불어 같이 식단을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80세 노모께서도 이 식단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이게 뭐 탄수화물 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먹으셔서 체중은 많이 나가시는데 병원 가면 영양실조라고 그랬던 노모께서 이 식단을 함께 하시고 영양분이 충분해지고 살도 빠지시고 이런 경험을 했던 거, 이런 무수한 사례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제가 아는 분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드님이 어릴 때 자폐 증세를 보였어요. 그 자폐 증세는 사실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카니보어 식단을 그 아이에게 시켜서 거의 정상으로 사실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폐아를 둔 그런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지금 이 식단을 이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